안녕하세요. 캐논TV 크리에이터 호타입니다. 저는 콘텐츠 제작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영상 제작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고 이오스 400D 때부터 지금까지 10년 넘게 사진을 찍어오고 있는 취미 사진가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기다리셨을 만한 렌즈 리뷰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캐논 RF100mm f2.8L IS USM 렌즈입니다. 이번에 출시된 RF100 매크로 렌즈는 두 가지에서 기념비적인 렌즈입니다. 첫째로 RF 마운트에서 첫 L라인 매크로 렌즈라는 점입니다. RF 마운트 출시 이후로 35.8, 85.2 등 매크로 렌즈 제품들은 나왔었지만 L라인의 매크로 제품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이번에 RF100 매크로 렌즈가 출시되면서 RF 마운트에서도 어댑터 없이 플래그십 라인의 L라인 매크로 렌즈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둘째로 왕의 기한입니다. 캐논 카메라를 오랫동안 써오셨을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써보셨을 만한 렌즈가 바로 100마일이죠. 캐논 EF100mm f2.8L IS USM 렌즈입니다. 캐논의 RF 마운트 출시 이후로 많은 분들이 캐논 EOS R5, R6, R 등 RF 마운트로 넘어오셨지만 매크로 렌즈는 마땅히 쓸 게 없어서 어댑터와 EF100마일을 계속 써오셨을 겁니다. 어댑터 때문에 무게도 크고 크기도 커져서 미러리스 카메라의 장점을 잘 살리지 못하셨을 텐데요. 이번에 RF100 매크로 렌즈가 출시되면서 기존 100마일의 화각과 기본 스펙은 그대로 가면서 성능은 더 발전된 매크로 렌즈를 아무런 어댑터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렌즈 박스는 보시는 것처럼 시크한 블랙이 아주 길고요. 렌즈 구성품은 렌즈, 파우치, 후드, 그리고 매뉴얼입니다. RF100마일의 길이는 14.8cm, 무게는 730g입니다. EF100마일이 12.3cm에 625g인 것을 감안하면 조금 더 커지고 조금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런데 렌즈 구성이 EF100마일은 12군 15매, RF100마일은 13군 17매입니다. 늘어난 렌즈 구성과 컨트롤링, 그리고 좀 이따 소개해드릴 SA 컨트롤링까지 추가된 것을 감안하면 그렇게 크게 사이즈가 늘어난 것 같진 않습니다. EF100마일의 텍스처가 조금 까끌까끌하고 클래식한 느낌이라면 RF100마일의 텍스처는 조금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느낌입니다. RF100마일의 외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포커스 범위를 조절할 수 있는 스위치, 그 아래에는 포커스 모드를 변경할 수 있는 스위치, 마지막으로 손떨림 보정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IS 스위치입니다. 렌즈의 앞부분에는 총 3개의 링이 있습니다. 카메라에서 기능을 할당할 수 있는 컨트롤 링, 초점 범위를 조절할 수 있는 포커스 링, 그리고 마지막으로 SA 컨트롤 링입니다. 하나씩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컨트롤 링은 다이얼 커스터마이즈 메뉴에서 설정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조리개 값을 지정을 해놓습니다. 조리개 값을 지정을 해놓으면 카메라에서 그립을 풀지 않고도 컨트롤링만을 가지고도 조리개를 조절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포커스링은 기존 RF 렌즈들과 마찬가지로 플라이 바이 와이어 방식이 탑재되어 있어서 빠르게 돌리면 초점이 많이 이동을 하고요, 천천히 돌리면 초점이 조금씩 이동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SA 컨트롤링에서 SA는 스피리컬 에버레이션, 구면 수차를 뜻하는데요. 즉, 구면 수차를 컨트롤할 수 있는 링입니다. SA 컨트롤 링을 조절하면 bokeh와 선명도가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쪽으로 SA 컨트롤 링을 조작하면 초점이 맞은 부분 뒤 bokeh의 윤곽이 부드러워지고 초점이 맞은 부분 앞 bokeh의 윤곽이 뚜렷해집니다. 그리고 앞에 특수 필터를 댄 것처럼 뽀얀 느낌이 나게 됩니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가운데에 놓으시면 되고요, 플러스 쪽으로 이동하면 다른 효과가 또 나타나게 됩니다. 초점이 맞은 부분에 뒷 bokeh 윤곽이 선명해지고 bokeh도 깔끔하게 표현이 됩니다. 반대로 초점이 맞은 부분에 앞 bokeh의 윤곽은 부드럽게 표현이 됩니다. 접사 촬영에서 이 기능을 많이 사용할까? 라고 물으실 분도 있으실 텐데요. 100마일은 100mm잖아요. 그래서 줌마원 렌즈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물 사진을 촬영할 때 이 기능을 활용하면 다양한 느낌을 원하는 대로 표현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덕분에 좀 가방을 가볍게 나가고 싶을 때는 망원 렌즈를 들고 나가지 않더라도 인물 사진과 접사 사진 모두 촬영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단 SA 컨트롤링을 조작하게 되면 화각과 노출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SA 컨트롤링으로 먼저 원하는 느낌을 찾은 후에 화각을 잡고 그 다음에 노출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외에 제품 특징을 정리해보자면, 첫째, 짧은 초점 거리입니다. 등배 촬영 시 최단 촬영 거리는 28cm, 피사체로부터 렌즈 끝부분까지의 거리를 말하는 워킹 디스턴스는 11.2cm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피사체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초점 거리 26cm, 워킹 디스턴스 8.6cm
50cm까지 다가가 익스텐션 튜브가 없어도 1.4배 촬영이 가능해졌습니다. 세계 최초로 최대 촬영 배율 1.4배 렌즈라고 합니다. 덕분에 웬만한 상황에서의 접사 촬영은 모두 가능합니다. 둘째, 감소된 포커스 브리딩입니다. 포커스 브리딩은 초점 변화에 따른 화각 변화를 뜻합니다. 접사 촬영에서 포커스 브리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존의 매크로 렌즈들은 피사체를 잘 잡아놓고서는 초점이 약간 틀어져서 초점을 다시 잡았더니 화각이 달라져 있어서 난감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RF 맥마일의 경우 포커스 브리딩을 최소화시켜서 이전처럼 불편하지 않게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 쾌적한 AF입니다. 두 개의 나노 USM 모터가 탑재되어 있어서 굉장히 빠르고 정확한 AF를 보여줍니다. 미세한 초점이 중요한 접사 촬영에서는 당연히 MF를 쓰는 일이 많지만 100mm라는 이점을 이용해서 인물 사진을 촬영하거나 줌망원 렌즈로 사용을 할 때는 AF를 쓰는 일이 많잖아요. 그럴 때도 AF가 굉장히 쾌적하게 작동해 주었습니다. 물론 인물 트래킹에서도 얼굴을 잘 놓치지 않고 따라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넷째, 손떨방입니다. RF 맥마일에는 IS가 탑재되어 있어서 손떨림을 방지해줍니다. 인바디 이미지 스테빌라이저, IBIS가 탑재되어 있는 R5나 R6와 함께 사용할 경우에는 최대 8스톱의 손떨림 보정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IBIS가 지원되지 않더라도 최대 5스톱의 보정 효과가 있습니다. EF 렌즈의 손떨림 보정 효과가 3.5스톱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발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접사는 당연히 삼각대에 올려놓고 촬영을 해야 되지만 잔진동이 있는 환경에서 접사 촬영을 해야 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손떨림 보정 기능 효과가 있어서 그런 문제를 다 피할 수도 있고요. 제가 실제로 야간에 핸드헬드로 촬영을 할 때도 전혀 문제가 없이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너가 써보고 느낀 점은 뭔데? 라고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10일 동안 써본 후기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로 호환성이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EF 맥마일이 아직도 현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충분히 좋은 렌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R5 왔을 때 EF 어댑터가 필요했기 때문에 무거워진다는 단점이나 크기가 커진다는 단점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RF 맥마일 같은 경우에는 네이티브 렌즈로서 어댑터가 없으니까 더 가볍고 더 작아지고 그런데도 AF 성능까지 더 월등히 좋아졌기 때문에 확실히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렌즈였습니다. 둘째로 SA 컨트롤링이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접사만 찍는다고 한다면 SA 컨트롤링을 많이 사용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인물 촬영이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접사인데 약간 액세서리 같은 걸 촬영을 하고 싶을 때 자유롭게 보케나 선명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셋째로 다양한 액세서리와의 호환입니다. 만약에 삼각대 중심을 조금 더 잘 잡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캐논에서 출시된 링 타입 삼각대 마운트를 사용하면 됩니다. 조명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접사 촬영이 필요하다면 캐논에서 출시된 매크로 링 라이트나 매크로 트윈 라이트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처럼 캐논에서 출시된 다양한 부가 장비와 호환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서드파티 렌즈와의 차별점이 보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접사 렌즈를 왜 사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매크로 렌즈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제품 촬영을 하실 때 박음질이라던가 로고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잘 보여주고 싶다면 매크로 렌즈가 필요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유튜브에서 제품 리뷰를 하는 경우에도 특정 부분을 잘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필요할 겁니다. 이럴 때 접사 촬영만을 위해서 매크로 렌즈를 구입한다 그러면 당연히 주머니 사정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RF 백마일 같은 경우에는 매크로 렌즈뿐만 아니라 줌망원 렌즈로서 인물 촬영도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크로 렌즈를 구입하고 싶은데 망설이고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 당장 캐논 매장에 가셔서 한번 마운트해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캐논 RF 백마일 렌즈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